선거는 끝나고 결과를 저희들이 이제 받아보고 있는데 윤석열 당선인 신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시민들은 과연 우리 윤석열 당선인에게 어떤 점을 바랄까? 요걸 저희들이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좀 부탁이 하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나라가 어쨌든 전쟁 샀는데 이 전쟁에 좀 안전한 건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좀 그렇게 해주면 제일 바람이고, 앞에 너무 대통령 비들 많이 지어놔서 뒤에 이제 오신 대통령이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빚이 너무 많으면은 거기에 대한 좀 부담이 너무 클 것 같아가 국민으로서 그게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대학교 공부하면서 이제 대학 졸업하면 취업의 장을 좀 늘려줘서 취업이 좀 쉽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집값이 지금 너무 전체적으로 높은데 지금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나가서도 집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집값을 안정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애들 많이 낳게끔 좀 이렇게 신경을 써서 좋은 환경에서 애들 낳게끔 그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새로 이제 당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군 가산점 제도나 여러 가지 좀 20대 남자들을 위해서 조금 더 정책이 개발되거나 좋은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많이 힘드신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위안 정책을 많이 펼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쭉 저도 이제 적으면서 그 영상을 한번 봤는데 안보, 그리고 국가 채무, 취업, 집값, 출생률, 군 가산점, 코로나 극복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우리 그 조 위원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이렇게 쭉 지켜보시니까 그래도 다들 그냥 할 말씀들 다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좀 그 젊은 층의 분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아무래도 자신들의 장래와 상관되는 그런 경제, 취업 이런 것들을 걱정하시는 걸 보니까 특히 이제 부산이 수도권에 비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대통령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지방선거가 있게 되면 거기서도 이 부분을 정말 핵심 과제로 삼아야 됩니다. 야, 그 저도 이제 깜짝 놀란 게 다들 이제 부산에서 물어보니까 부산에 대한 어떤 현안 이런 것도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다들 크게 대국적으로 생각을 하네요. 네, 저는 국가 채무를 걱정하시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저는 그분 좀 같이 모셔서 국가 채무 그닥 걱정하지 마시라. 그럴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정치경제학을 또 전공하다 보니까 참 좀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공유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금 정확한 좀 인포메이션들을 줘서 걱정 안 하게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채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누가 채무를 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국가가 지느냐, 개인이 지느냐. 우리나라는 개인에게 너무 많은 빚을 지게 만드는 사회인 거죠. 그래서 그 국가가 어느 정도 그 빚을 떠안는 것은 저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군 가산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는 정말 좀 살기가 팍팍하구나. 결국은 전체적인 것들을 보는 눈도 있지만 특히 아까 20대 남성으로 보이는데 군가 산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리얼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보살피는 정말 디테일한 대통령, 악마는 그렇죠. 디테일이 강하니까 디테일한 대통령도 좀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참 이게 군 가산점이 나오니까 네네. 사실은 이제 뭐 공무원 시험을 친다든지 아니면은 뭐 임용고시를 한다든지 할 적에 이제 남성들 군대 갔다 온 남성들은 군 가산점을 달라고 하거든요. 몇 점이라도. 그게 저희들 공무원 입시할 때 네네 그랬죠. 그 점수 때문에 여학생들이 뚫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만약에 군대에 가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월 그래도 제대로 된 예를 들면 200만 원이라고 하는 그런 월급을 주게 되면은 그거는 상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전에는 이게 국민으로서의 의무이기 때문에 공짜로 그 인력을 쓴 거 아닙니까? 국방력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실하게 군에 있는 동안에는 보상을 해주면서, 왜냐하면 이건 군 가산점 잘못하면은 남녀 간에 또 차별이 생기기 때문에 큰일 나요. 그렇게 해결을 하면. 그런데 그런 거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면 여성들 입장에서는 여성들이 근데 임신기간, 육아기간 속에서 겪는 그들이 개인적으로 치르는 사실은 개인적인 비용이지만 사회적 비용입니다. 그 사회적 비용은 도대체 누가 갚을 건가 이런 문제들도 있고 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군 가산점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군 가산점으로 뒤로 역행을 할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군에서 내가 피해를 받고 있지 않다라는 의식을 만들어주는 조건 개선이 필요하다. 내 보상을 받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는 그런 어떤 방향의 정책이 좀 전환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거예요. 이제 제일 문제가 출생률. 와, 부산은 너무 심각하거든요. 네. 지금 합계 출생률이 부산은 0.8대였나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은 거죠. 저는 이제 예전에 이제 그 시에서 하는 행사를 진행을 하면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미혼 남녀가 만나는 행사를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이벤트성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이벤트보다도 생각을 해보면 세종시의 출산율 1점 한 훨씬 넘을걸요. 예, 맞아요. 1 넘어요. 왜 그럴까요? 애들 키우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와서 출산하려고 하는 겁니다. 부산도 그렇게 하면 당연히 출산율이 올라갑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디에 무엇을 중점적으로 투자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한 사실 고민이 좀 부족한 거죠. 근데 그런 그러네요. 부분에서 저는 왜 교통행정은 기사님들께 물어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탁상에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좀 젊은 부부들과 또 예비 부부들에게 뭘 해주면은 하겠니라고 좀 제대로 좀 물어가지고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고 막 앉아가지고 무슨 부에서 앉아가지고 이러니까 계속 헛발질을 하는 게 아닌가. 부부가 노동을 하는 형태가 다양하고 그 보육을 하는 형태가 너무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그 이제 이 정책을 입안하는 분들은 너무 가장 많은 형태의 정규직 부부가 어떤 형태로 보육을 하고 일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으로 정책을 입안하다 보니까 소외되는 분들이 그 정책에 좀 그 혜택을 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소리를 좀 들어야 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